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의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5일 수요일 시황방송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 5월 중순부터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전망들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6월 초 상황 또 점검해보고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에 올려드렸던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만 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5월 중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 당시에 ADR 지표가 과열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하락 종목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죠? 보유 종목수 압축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모든 종목이 다 급락할 거니까 주식을 다 파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락 종목수가 많아질 거란 얘기지 모든 종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게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가 코스닥 지수인데 그 이후로 코스피 지수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 중순에 했던 이런 이 전망을 잘 귀담아 듣고 어느 정도 참고하셨다면 그래도 현명하게 이 하락장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지난주랑 지지난주죠. 시장이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그 당시에 금투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다음 시나리오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국에는 금투세가 유예가 되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폐지인데 폐지까지는 사실 뭐 기대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최소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거기서는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은 기회다 라는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드렸죠, 10일 전에.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그 당시에 국장은 이제 끝이다, 우리 시장이 이제 하면 안 된다, 다 팔고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금투세 영향이 이 정도면은 많이 선반영이 됐다. 아직 금투세가 유예될지 뭐 시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려면 6개월 남았는데 벌써 시행될 것처럼 잔뜩 빠졌으니까 일단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역발상이 필요하다, 역발상.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힘들다고 하고,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런 거예요. 그 인터넷상에서, 네이버 카페상에서 돌아다니는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와 인식. 어렵다, 국장 어렵네요, 국장 진짜 너무한다, 정말 국장 안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들, 희망이 없다라는 글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네요. 금투세 시행 시 국장 떠나실 거죠? 이런 얘기들 보여드리면서 참 안타깝고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가 될수록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 제 오랜 경험상 제가 주식시장에서 17년, 18년째 몸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때 개인들이 다 팔고 떠났는데 정말 위기가 와서 뭐큰 하락장이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떠나면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장이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그때는 개인들이 또 들어와요. 이래서 들어오고 저래서 들어오고, 참 그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비록 틀릴 수도 있는 전망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오늘 현재까지는 시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자리에서 역발상, 이제 오히려 이렇게 비관적일 때, 극도의 비관이 지배하고 있을 때 긍정적인 반전을 좀 기대하면서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뭐 주식 비중을 확대했다거나 추가 매수를 했다면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뭐 괜찮았겠죠, 그죠? 뭐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매주 드리는 이런 시황 전략이 물론 항상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투자자, 초보 투자자분들보다는 제가 보는 이런 관점이나 뷰가 그래도 정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꾸준히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이나 카페 오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교육이나 시황 코멘트, 시황 분석 이런 것들, 또 종목 분석도 많이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페, 주식비서 카페도 많이 가입 부탁드리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뭐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지난주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금투세 영향에 큰 손 자금 이탈 현상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일단락 된 것 같죠? 그죠? 이제 막 주가가 팍팍 빠지지 않잖아요. 이제 6월 들어오니까. 제가 요거 5월 말까지 이런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좀 해소된 것 같고 시장이 멸망하는 거 아닐 거다. 지나친 비관 주의하자. 네, 맞았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주도주 차별화가 유지된다. AI 반도체, AI 전력, K-뷰티, K-푸드. 제가 요 4개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최근에 이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다 다른데 조금씩 움직임의 리듬이 다를 뿐이지 저는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는 이쪽이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요거 외에도 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탄생하겠지만 일단 제일 핵심에 있고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주도 섹터는 요 4개라고 저는 보고요. 이 주도 섹터라는 게 그냥 주도 섹터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주도 섹터의 가장 큰 요건이 뭡니까? 어떤 섹터가 우리 시장의 정말 주도 섹터가 되는 건가요? 바로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신고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니까 주가도 사상 최대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시장에 큰 자금이 쏠리고 그쪽에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 그게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차트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국 실적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4개 섹터가 제가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온 기업들이 다수 있고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도 그런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개 섹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 뭘까요? 바로 미국 관련주예요. 미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정말 놀라운 소비력과 경기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 뉴욕에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3만원? 1인당 3만원 정도는 우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현상인데 미국은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소비력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국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예전에 뭐 1200원대, 1100원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1300원대에서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의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도 아무리 뭐 잘 나간다고 해도 미국과 비교하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리고 미국에서 먹히는 제품들 또는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실제로 잘 팔리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반도체, HBM 반도체,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미국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 천하의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없어서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고 미리 선수금을 줘서 생산 설비를 캐파를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 외에도 한미 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1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물론 반도체 종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가 각광받는다고 해서 그 수많은 반도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특정한 그 기술력을 가진 선두 업체가 이 이익을 모두 좀 독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제가 그래서 이 주도주 논리가 중요하다. 제일 좋은 종목들을 잘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력망. AI 때문에 필요한 게 또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뭐 송배전 관련된.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재룡전기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변압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게 송배전 관련주거든요.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도 송배전 시장이 확대될 때 큰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선주까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다 뭐냐?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주입니다. 그 다음에 K-뷰티 화장품, 그 다음에 K-푸드 음식.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엄청 잘 팔려서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주도 섹터가 됐었는데 한 10년 전입니다 이게 벌써. 근데 최근에는 이게 뭐 일본이나 미국,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과거랑 달라진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 메이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프랑스로 치면은 로레알 같은 그런 아주 오래된 대형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과거에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좀 중소 브랜드, 인디 브랜드 이런 제품들이 높은 가성비를 내세워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꼭 대기업 화장품만 잘 팔리는 게 아니다. 네, 해가지고 지금 K뷰티 쪽도 최근에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뭐 잉글 우드랩, VT 이런 기업들이 과거의 화장품 섹터가 주도했던 당시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이런 기업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세월이 바뀌었죠. 뭐 K푸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양식품, 라면이 불닭볶음면을 내세워서 굉장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쪽 라면 쪽은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조정도 안 나오고 지금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관련주다라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주로 미국에 수출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 시장은 굉장히 작고 경기가 미국보다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리 잘나봤자 별거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잘 나가면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게다가 환율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고죠. 두 가지가 지금 모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잘 팔리는데 고환율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게 바로 올해 시장의 주도 섹터다. 그리고 코스피 2650 이하는 기술적인 지지 영역이다. 맞았죠? 네, 코스피 2650 이하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지지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큰손과 개인 투자자들이 5월 말에 대거 이탈한 후에 반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긍정적으로. 그 당시 장이 굉장히 안 좋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드렸다는 거. 그 다음에 주도주 위주의 단기 전략. 계속 이쪽으로 집중하면서 낙폭과대주도 어떻게 알아? 버텨라. 그 당시 2차전지라든지 버틸 거면 잘 버텨라. 대신에 적정 비중이 중요하다. 이쪽 비중이 너무 큰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버티는 거는 당장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고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빠지거나 아니면 또 횡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횡보해서 나중에 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큰 비중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이쪽에 올라오면은 비주도 섹터 낙폭과대주는 적정 비중만 가져가고 여기서 확보된 현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기 주도주, 이 주도 섹터의 핵심주들을 잘 봤다가 이쪽에서 조정시 매수를 해서 내 포트를 비주도주만 왕창 들고 있는 포트가 아니고 일부의 계좌의 비중은 주도주에서 또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뭐 그 다음에 지금 관점에서 또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나 좀 정리해봤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요. 낙폭과대주가 반등이 마무리되면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주도주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보세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 장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을 보면 이거 너무 과했잖아요. 지금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사상 신고가인데 이거 너무했다 이거죠. 너무 하니까 일단 이걸 회복시켜주는 반등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 시장이 이걸 뚫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뭔가 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되진 않아요.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된다. 금투세 유예가 확정된다.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아니죠. 아직은 여기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정치적인 함수로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금투세의 유예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예비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긴 했는데 이걸 이제 그렇다고 금투세 유예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는 아마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오르긴 오르는데 여기서 더 갈 힘이 추가적으로 크게 갈 힘이 점점 부족해질 거예요. 왜?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금투세 유예가 안 됐으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죠. 여기서 빠져나갔던 큰손 자금들이 여기서 제대로 들어오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반등 나오다가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지면은 못 가는 거예요. 예, 지수가 못 갑니다. 지수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다시 좋은 종목, 정말 확실한 종목, 제일 똘똘한 종목으로 다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도 섹터가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박스권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코스닥도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고요.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봤자 그래봐야 박스권이고, 코스피 지수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봤자 좀 더 올라봤자 뭐 이 정도, 여기 쉽게 못 넘어갈 것 같고 지금 또 봐서는 또 내려오면은 또 이런 자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도요 이게 돌파한다고 이렇게 급등할 것 같지 않아요. 대세 상승장이 올 것 같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박스권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박스권 장세의 특징이 뭘까요? 아, 앞으로 박스권 장이구나. 그러면 지수도 박스권이고 종목들도 다 박스권이니까 지루하니까 나 주식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완전 틀립니다. 네? 완전 틀려요. 제가 과거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맨 위에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여기가 2012년도부터 여기가 2016년입니다. 5년 동안 코스피 지수 보세요. 이게 박스권이죠, 박스권. 그래서 이 당시에 박스피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진짜로. 자,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그 같은 기간에 여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차트로 넣어 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지수가 박스권이니까 종목들이 지루하게 흘러가던가요? 전혀 아니죠. 201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보급이 됩니다. 갤럭시 시리즈, 그 다음에 아이폰 3, 아이폰 4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글로벌 주도주로 부각이 됐고요. 애플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 파트론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이때 주가가 뭐 몇 배씩이나 올랐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인데.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겨나니까 그 다음 해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해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한 기업은 바로 컴투스 같은 게임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게임 회사들, 그 당시 뭐 애니팡도 유행을 했었고 컴투스, 게임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컴투스는요 보시면 주가가 뭐 17,000원대에서 18만원대, 19만원대까지 갔어요. 10배 넘게 갔다는 얘기죠. 왜냐면 실제 실적이 10배를 증가했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박스권이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다. 주가가 예를 들어 2배, 3배 올랐을 때, 야, 이게 벌써 2배, 3배 올랐는데 어떻게 이게 더 가냐? 시장이 박스권인데 어떻게 더 가냐? 라고 생각했으면 이거를 다 놓친 거예요. 주도주 구경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산 화장품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8만원대 하던 주가가 45만원 갔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주가가 뭐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뭐 주가가 2배, 3배 올라왔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더 갈 수 있냐, 장이 이렇게 박스권인데 라고 했으면 구경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샘. 이 당시에 또 재건축,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한샘, 뭐 현대, 리바트 등등에서 건자재, 인테리어 섹터가 급등을 했는데, 한샘은요 만원대 2만원 정도에서 34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5배 간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한샘이 주가가 뭐 4배 5배 올랐을 때 이게 말이 되냐 했으면 이거 다 구경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도주가 많이 올라서 못 샀는데 더 올라서 구경만 하는 현상은 뭐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에도 있었고, 그 전에 카카오 네이버에서도 있었고, 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미 좀 올랐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그냥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주도주를 매매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뭐냐, 이 당시에 주가가 박스권이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박스권이었는데 이렇게 큰 시세가 매년 터졌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수가 박스권이지? 왜 그럴까요? 그만큼 떨어지는 주식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게 삼성중공업인데 제가 그냥 하나만 넣은 겁니다. 이런 주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폰 관련, 뭐 화장품, 인테리어 이런 쪽 말고 뭐 일명 구경제 섹터 있죠. 굴뚝주들, 뭐 화학,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기계, 뭐 이런 섹터들이 이 당시에 아주 작살났습니다. 보시면
이때 삼성중공업만 봐도요, 원래 주가가 고점이 3만원대였어요. 3만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6천원대, 7천원까지 떨어집니다. 3만원짜리가 6천원 왔다니까요. 이 대형주가 삼성중공업 우량주입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수많은 대기업들, 나름 우량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떨어지는 주식이 또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아올게요. 지금도 저는 박스권 장세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를 넓게 보세요. 차트를 넓게 보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 이거 박스권이에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게 여기거든요, 이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게 또 박스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무너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거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박스권일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락장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박스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거나 경제가 강력하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한동안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나마 최고의 업황, 최고의 실적을 내는 기업들 몇몇으로만 시장이 집중을 해서 주가를 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실적이 애매하거나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지거나 이런 수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도주 매매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될 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논리를 모르고 그냥 나는 아직 안 올라간 주식 봐야지, 저 밑에 떨어진 주식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 올라가는 주식은 다 구경만 하고요, 맨날 구경만 해. 그러다가 안 좋아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주식만 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정말 좋은 업황, 실적이 좋은 신고가형 주식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잘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새롭게 튀어나온 테마가 하나 있는데, 이제 동해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시추 일정이 잡혀 있고 뭐 갑자기 막 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테마는 그렇게 비중 있게 매매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연말 연초 장세다, 또는 지금 뭐 딱히 실적주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주도 섹터, 그러니까 주도 테마죠. 그럴 땐 주도 테마를 잘 선정해서 거기서 대장주를 매매한다거나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테마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이 테마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뭐 속된 말로 한가닥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뭔가 좀 큰 돈이 들어와서 언론을 끼고 좀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좀 설계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래서 이쪽은 뭐 실적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신선한 테마, 새로운 어떤 그 정책 테마로서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테마를 매매할 거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장주는 지금 상징성 면에서도 그렇고 뭐 시가총액 규모나 거래 대금 면에서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보면은 화성 밸브나 동양철관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예요. 그러면 이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매매를 할 거면. 근데 꼭 주도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주도주를 싫어하고 이미 올라간 주식 싫어하고 제일 좋은 주식 싫어하고 이상하게 안 올라간 주식,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주식, 인기 없는 주식을 사서 그게 어떻게 인기가 좀 생기길 바라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메인 종목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막 이상한 그 소형주, 소외주를 이제 봐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거면 대장주 위주로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한국가스공사 말고 다른 좀 가벼운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보다 더 강한 종목만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가스공사보다 약한 소형주를 굳이 찾아서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로 보세요. 확률로 내가 한국가스공사보다 약한 소형주를 발굴해서 한국가스공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그냥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보다 과연 더 유리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쉽게 가세요. 쉽게 쉬운 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좋은 종목,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보고 싶고 주도주 매매 철학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에 꼭 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